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가 암을 솔직히 저는 그 병원 같은 데서는 일부 암만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전체 암이 다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괜찮겠네요.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예. 저는 이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분야를 유튜브 그렇죠. 저기 구글 찾아서 또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려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을 핵심적이고 좀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제가 구글 자료 병원에서 구글에 올려놓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주요 질병, 암이라든지 뭐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라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에 대해서 이런 그렇죠. 내 의견도 의견이지만은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환자를 우울하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은 창백한 인상인데 혈소판과 적혈구 감소.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네,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혈소판 감소와 적혈구 감소, 백혈구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혈전도 잘 생기죠. 또는 동맥경화, 혈관도 좁아지거나 경직 상태가 돼가지고 동맥경화도 잘 생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을 저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 무섭습니다만은 혈소판과 감소, 적혈구 감소, 그렇죠.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라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특유의 창백한 인상이 되고 여기저기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든다. 근데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이거든요. 멍이 잘 든다는 것. 혈소판, 뭐 그 혈액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부종도 잘 생기고 붓기 또는 어떤 멍도 잘 생기고 피도 잘 나오고요. 출혈도 잘 생기고 이런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코와 잇몸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요. 소변과 대변에 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거 보면 간 감염이 있었을 때 지금 지난 동영상에서도 봤지만은 그렇죠. 그 간에 감염이 생겼을 때 이런 그렇죠. 이게 약간 지혈인자의 부족 또는 뭐 이런 알부민 생산의 부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에 바이러스 기본적으로 감염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서 그렇죠. 암의 종류 여러 가지 있어서 뭐 각각 다른 암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간에 감염이 돼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낮아진다. 그럼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코와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소변과 대변에 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혈 증상이 잘 생기니까 바이러스와 혈관염, 혈관 출혈, 뇌출혈, 또 내장 출혈, 각종 뭐 위궤양, 뭐 식초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궤양과 위염, 이것이 전부 다 뭐 바이러스 증상 때문만 아닙니다. 그러나 위궤양, 궤양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바이러스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대장 쪽에도 그렇고요. 대장암도 그렇고 위암 같은 것도 또는 이런 부분도 제가 의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췌장암 같은 것들도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암을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의견도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일반 병원에서는 그냥 기본 일부 암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방암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기존 동영상에서 그 근거를 얘기를 해드렸죠. 공부를 저도 꽤나 이렇게 한 편이고요. 뭐 의사들만큼 엄청난 공부는 안 했겠지만은 제가 필요한 속전속결로 해서 최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파악하고자 최대한 여러 가지 내가 궁금했게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을 구글 자료를 통해 구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자료를 찾아보고 영어 자료를 찾아서 계속 영어 같은 건 제가 좀 약해서 그래서 영어를 안 하고 영어를 빼고 그냥 핵심 내용만 이해를 하도록 왜 병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조안점을 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변과 대변에 피가 나올 수도 있다. 생리가 아닌데 질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번 출혈이 나면 공포심이 생기게 되고요. 원고가 잘 안 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면 바이러스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그걸로 진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년은 12지장 궤양 때문에 3일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저 국립병원에서 저기 메디컬 센터 여기 앞에 우리 동대문에 있는 거기 이제 3일 입원했었는데 그때 이제 12지장 궤양 식초 때문에 생겼던 것 같은데 식초를 그다음부터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일단 그걸 했고요. 6년째 이상이 없습니다. 원래 12장 궤양 계속 재발이 치료인데 그냥 치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했고 끝내 저는 혼자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암도 그냥 치료할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제가 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정립을 했다는 약초와 식품으로 정립을 하고 도수 치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질도 인류 불치병인 치질도 해결했고요. 저도 치질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충치균도 그렇죠. 고생은 했지만 결국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간 치수로 이렇게 찌꺼기 제거하고 잇몸 붓는 것 그것도 이제 다 원인이 다 이렇게 그렇죠. 찌꺼기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세균이 충치 세균이래 진짜 입안에 종류가 세균이 많단 말이에요. 그 세균이 이래서 부어서 출혈이 생기고 항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를 비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거기서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거나 살균까지 해주면 드라이기 좀 2200에서 열로서 살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걷기가 좀 마르면서 습기가 있으면 그렇게 잘 세균이 번식하니까 세균 때문에 치질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잇몸 출혈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치질을 해결했으니까요. 잇몸 이렇게 치간질술로 찌꺼기 제거하고 치질 같은 것도 저기 그 비데를 사서 깨끗이 여러 번 제가 안쪽까지 다 벌려갖고 다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습기가 나와 있잖아요. 휴지로 닦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마저 건조시키고 가열해서 살균해내시고 2200W 전문가 드라이기 19,000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걸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피부병도 전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그렇죠. 타격을 받는다는 거 알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로 다 치료. 예전엔 다른 약초를 썼었습니다. 다른 약초는 이런 부분들을 썼는데 이제는 약초 안 쓰고 그냥 드라이기로 웬만한 거는 다 피부병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흔들 여러 번 가열해서 열을 반복해서 축적시켜준다. 여러 번 가열해서 계속 될 때까지 가열을 시켜주니까 다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드름이나 종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뾰루지 나는 거, 기타 여러 가지 종류를 알 수 없는 종류의 피부병을 많이 치료했고 완선 종류 같은 거를 무좀도 저는 다 치료했습니다. 무좀 있었거든요, 발에. 이것도 제 방법대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엉터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과식초로 사과식초로 스프레이통에 넣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의 무좀을 해결했다 했더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다음에 치질도 해결했어요. 치질도 해결하고 양배추 같은 것을 꾸준히 먹으셔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식품인데 의사들도 식품 추천하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당근하고 그다음에 생밤 이런 것들 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드시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출혈 문제가. 그 다음에 휴지로 이렇게 항문을 닦을 때 기스, 휴지에 이렇게 보면 돌가루가 들어가던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종류의 전보로를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도 돌가루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휴지에다 돌가루를 넣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기스를 내는 항문 피부가 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걸 그래서 휴지에다 돌가루를 넣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가지고 번쩍했습니다. 그렇구나.
날카롭구나. 연이. 그죠? 아주 미세한 구조라도 기술을 좀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게 세균이 번식하고 이렇게 습기까지 있으니까 상처가 잘 안 나. 거기가 이제 항문이 응가가 나올 때 벌어지면 그때 출혈이 생겨.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휴지로 그냥 살짝 닦는 식으로 비데로 다 처리하고 휴지로 닦는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단 다시 암으로 돌아가서 저는 암 치료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겠지만 관련된 지식을 공부했고 그 결과 쉽게 치료하는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선도 해결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완선도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고생했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머리도 가려웠었거든요. 근데 좀 미안한 감 이유를 몰랐는데 얘기했어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병이 없는 상태,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되게 건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12년 기형도 혼자 치료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치료 방법을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정립했다는 그리고 치료 방법을 정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초와 식품, 도수치료 여러 가지 방법. 허리 아프거나 어깨 같은 거 운동하다 보면 막 빠지고 그러거든요. 허리도 빠지고 그런 거 다 치료합니다. 관절 부분 이상이 다 치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통 막 머리 생길 때도 저도 두통을 좀 경험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관련해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죠. 기존 동영상 전편의 동영상에서 이 바이러스와 두통의 관계를 나왔었죠.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탈모도 그렇죠. 거기에 탈모도 거기서도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루푸스 탈모 그래서 탈모도 그렇고 바이러스와 탈모의 이렇게 원형 탈모 같은 것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이러스 증상하고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질병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질병 걸려도 전신의 무기력증과 피로감이 엄청 잠이 많아지고 그리고 졸음이 많아지고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집중하기 힘들고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견해를 감히 발표해도 괜찮나 모르겠네. 또 나보고 엉터리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과학적인 것도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발표도 못할 거고 과학적인 것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조차도 발표를 못하는 세상인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담당자가 제 거를 엉터리라고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그래서 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알고 지금 동영상을 몇 개를 제작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다 앞으로 이제 동영상을 수십 개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뭐 대의견이라 그러면 좀 힘드니까 구글 자료하고 유튜브 그다음에 그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서 그 검색이 자료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지 검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것을 딱 축약을 해갖고 쉽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암 환자의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식욕 부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연하 곤란, 삼키기 힘든 곤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중풍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렇죠. 삼키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중풍이 보면 마비잖아요.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처럼 바이러스와 신경작용, 연하 곤란, 신경작용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근육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식욕부진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연하곤란도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얘기해도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오심각부터 입맛의 변화, 조기 포만감, 종양, 항암실화, 방사능실화, 부작용 등으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체중 감소, 음식이 싫어진다. 변비가 잘 생기는데 바이러스 걸렸을 때 제가 간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증상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배가 빵빵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장에 이제 가스가 차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으로 인해서 가스가 세균이 이제 번식을 하면 거기 가스가 차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차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호흡 훈련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복부 그렇죠. 뭐랄까 복부로 이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공기가 들어가니까 빵빵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틀린 빵빵한 그 느낌입니다. 뭔지 모르게 배가 빵빵한가요? 팽팽한다 그러나 그게 이제 간에 바이러스가 침범했거든요. 세균 저는 바이러스지만 그다음에 독성으로 인해서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험상 저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경험상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변비란 평상시보다 미국에서는 좀 대체하게 되면 미국 같은 데 그래 될 텐데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 다. 대변보는 변비란 평상시보다 대변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변을 배출하기 이게 딱딱한 변이기 해석이 일어나거나 설사가 일어나고 이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이러스 증상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간에 이렇게 바이러스 침범으로 인해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배가 빵빵 이런 것들도 배가 불러 이게 또 암 환자에게서 삼성서울병원 자료인데요. 조그맣고 단단한 대변 그러니까 변비라는 거죠. 설사 같은 물음변 이렇게 나오고 복부의 경련성 통증 경련성 통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련 이게 위경련도 그렇고요. 복부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저도 자주 체험을 했는데 그거는 되게 급할 때는 그냥 되게 새끼 손가락 꼭 눌러가지고 얘기죠. 용량 시대염 치료할 때 이건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찾아낸 방법인데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을 이걸로 꼭 2, 3번 정도 누르고 몇 번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거나 4번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심장 관련해서 이게 한방에서는 이게 심장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치료했습니다. 귀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되게 그렇죠. 좀 약간 몸이 이렇게 이완됩니다. 몸을 이렇게 이완시키거나 수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도수 치료를 하면서 침수를 처음에 배우다가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침술 대신에 이렇게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어떤 몸에 이렇게 근육 이상이 생겼을 때, 뭐 허리 아플 때, 어깨 아플 때, 다리 그다음에 무릎 아플 때, 골반 같은 게 틀어졌을 때 잘 걷지 못하잖아요. 뒤뚱뒤뚱 운동하다 보니까 별 증상을 다 경험하고요. 다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거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지금은 뭐 다 지금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돼 있습니다. 저는 연구해서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로 다 운동할 때 다치니까 그걸로 치료합니다. 여기서 삼성 서울병원인데 조금 맞고 단단한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것, 복부의 경련성 통증, 잦은 방귀, 배가 불러. 잦은 방귀가 이제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복부에 이제 세균이 번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거기가 가스가 차는 거겠죠. 배가 불러, 3일 이상 대변을 보죠. 구토와 구역, 지속적인 복부 팽막막. 꼭 이게 바이러스 증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전편의 동영상에서도 이 바이러스 증상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암 환자에게서 바이러스 증상 이게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 얘기해도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를 이런 식으로
뭐 설사라는 것은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일어나거나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설사가 이렇게 장에서 이렇게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혈변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뭐 이렇게 치질인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이제 그게 혈변이 잘 생기는데 혈소판 수치가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을 해서 혈소판 수치가 낮잖아요. 암 환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유사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이러스를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견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라고 암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본 입장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을 약초, 식품 두 가지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해서 감기나 독감 여러 거 걸릴 때나 여러 가지 몸 이상 증세를 느끼고 몸이 이렇게 갑자기 힘이 들고 피로하고 이럴 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제가 이렇게 합니다. 혈변 치질 때문에 혈변 누를 수도 있지만은 치질도 어차피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치질도 오래 좀 했었죠. 치질도 오랫동안 했었는데 다 해결했어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다음에 대장의 암이나 상처가 있을 때 항문 주위에 치질이나 체했을 때 혈소판층이 낮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도 휴지로 항문을 닦을 때 피가 묻어 나옴. 이런 보통 12장 기형 생기면 까만 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장 쪽에 이상이 생기면 약간 붉은색 피가 나옵니다. 대장이나 직장 쪽. 그다음에 짜장면, 그래 짜장면 먹으면 그게 까만색 이게 짜장면을 먹을 때 뭐 좀 많이 양을 많이 먹으면 까만색 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비트 같은 상태에서는 철분제, 비스무스한 약을 먹어도 대변이 검게 나온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먹어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블루베리 양을 좀 많이 먹을 때 약간 까매지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암이 커지면서 췌장암과 담도암처럼 그리고 저기 그 통로 그 췌장액이 나오는 통로를 이렇게 붓기 바이러스가 붓게 한다 그랬잖아요. 붓기 때문에 이게 붓기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주변 조직이 이제 붓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췌장액이 나오는 통로를 좁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 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소화정액이 잘 안 되겠죠. 막혀버렸으니까. 담도도 그렇고요. 담도도 이게 보면 어떤 기생충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담도암에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서 담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때 정상적인 간의 작용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황달 등의 징후를 보입니다. 국가암 정보센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황달 등의 징후를 보인다. 폐암 등은 기관지를 장악해서 기침을 유발합니다. 암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거나 뼈 같은 데로 전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전이암이라는 통증을 일으킵니다. 유암과 대장암처럼 암의 성장으로 조직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혈변과 빈혈이 잘 생기게 되고요. 이게 꼭 바이러스 증상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방광암에서도 혈뇨등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출혈이 일어나는 그 암 환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꼭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암을 바이러스로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개인적인 폐암은 객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전신세약 증사가 일어나고 발열과 피로 발열을 보통 하면 바이러스죠. 이것도 공통적인 식욕죠. 암세포에서 만드는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또 여기서 그 혈관을 통해서도 전이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렇게 암 조직이 있던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전기 소작술에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부를 열었잖아요. 복부는 어디를 열었으면 그 부분 전기 소작술로 해서 암 조직에 딱 갖다 대고 있으면 그래서 탁 태우면서 큰 거는 덩어리 큰 거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면 빵꾸 크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밑에 있는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이 그것까지도 문제 생기면 천공 생기잖아.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고 딱 그 부분까지만 하면 암 조직이 이게 태워져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암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암을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칼을 대면 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안 마름증이 잘 생긴다. 입안 마름증, 변비 설사. 암 환자에게서 변비 설사가 주로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과 피로, 식욕 감퇴, 체중 저하. 체중 저하가 대표적인 입안 마름증, 변비 설사, 호흡 곤란, 오심, 구역질 구토, 어지러움증, 고강염, 부종, 이렇게 잘 붓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 증상 아닙니까? 바이러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종이 일어납니다. 물론 장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아마 걸면 전신적으로 좀 쇠약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변 장애와 요실금과 바이러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실금과 배뇨장애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전편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저는 그래서 그 배뇨장애 부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변립선 비대 이것도 바이러스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 부분은 이렇게 비장 비대, 간 비대, 신장 비대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비대해지는 건 갑상선 비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러스 작용이라고 바이러스 작용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소변장과 연화곤란도 이 부분도 역시 바이러스 관련 신경작용이 신경이 이상이 생기니까 이게 연화곤란 중풍 걸린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데 뇌졸중 바이러스가 뇌졸중 중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뇌출혈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편 동영상에서.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왜 그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혈과 손발저림, 피부질환 이런 것들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저림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이 이렇게 보면 발저림 허리야 요통 환자들 보면 발이 저리죠. 그래서 신경이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되게 움직여서 허리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될 때 허리로부터 다리까지 내려간 신경선들 압박 요추 부분에서 특히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압박이 생길 때 다리에 저림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신경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이런 손발 저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손이 막 굉장히 차갑다라는 끝이 차갑다든지 청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으로 전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거를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 한번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헤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제가 가진 의학 지식을 제가 의견으로 개인적으로 혼자 설파하는 게 아니고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토, 손발저림이 혈액순환 장애로서도 생길 수 있다. 또는 요통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압박하는 어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발저림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손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을 털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몸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도수 치료를 혼자 이렇게 만들면서 운동을 하니까 다치니까 치료해야 될까요? 도수 치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이완 포인트가 있고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고 수축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수축이 몸이 잘 이루어지거나 근육이 단단해져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굉장히 이완되더라. 이런 것도 발견했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정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독특한 전 세계에서도 없는 독특한
시각으로 치료법을 정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치료법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엉터리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토, 손발저림, 설사, 구강 건조증 이렇게 입안에 건조하게 되면 꼭 보면 암 환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수분이 공급이 안 된다는 구토 같은 거. 암 치료 이후에 손발이 저리고 아프다. 어디에 땡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수술한 다음에 그런 건가? 이게 그 손발 이렇게 손발 저리면 이렇게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데 이렇게 무딘감이나 저림, 뭐 바이러스 증상과 감각 이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편 동영상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것을 자세히 심도 있게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찾아서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딘감이나 저림, 비정상적인 접촉감, 찬 것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인한 통증, 타는 듯하거나 어는 듯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신경이 손상을 받아 감전된 듯 저릿저릿한 느낌으로 나타난다. 발목 저렸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발목 저려갖고 거기 그러죠. 발목과 이상이 생기면 거기서도 그런 이상이 생겨. 이게 밤 환자에서 나타나는 불면증, 이런 것들도 있고 우울증, 기운 없음, 식욕부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증상과 감각 이상, 그렇죠. 운동신경 장애, 감각신경 장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치료에서 복부나 골반, 장이 포함된 부위에 방사선이 쬐어지면 장관 점막이 상해가지고 설사가 유발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을 둘 다 받게 되면 설사가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암 치료를 병원에서 하게 되면 설사가 잘 나온다. 그것은 장 내부의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입안이 계속 막상 마른다. 효과적으로 침분비가 잘 안 되는 증상인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두경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특정 항암제나 약제 영향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침분비가 잘 안 되는 바이러스가 있었죠. 침분비가 잘 안 되는 증상의 바이러스 증상 전편 동영상에서 나왔는데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바이러스 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전편 동영상을 보세요. 그것도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렇죠. 침분비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화장애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좀 더 구체성을 띄고 다시 한번 그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침분비가 줄면은 치아가 손상되고 구내염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8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사망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서 약간 특별한 일이 있는데 발열이란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암 환자에서도 체온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이러스 증상 아닙니까? 발열 증상. 그래서 체온 상승이 38.3도 이래 또는 38도가 1시간 이상 지속 이런 식으로 체온 상승 이상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항과 발한, 온몸이 쑤시고 아픈 두통. 이게 바이러스 증상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거죠. 바이러스 전편 동영상에서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그 증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암을 바이러스라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픔, 두통, 피부 발진. 피부 발진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죠? 바이러스가 피부 발진 잘 생기게 하는.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루푸스에서도 나오고 루푸스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바이러스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피부가 붓고 통증, 고름이 나오기도,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아픔. 이것도 그렇죠. 그 소변 볼 때 요로 감염이 돼 있거나 방광염이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암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카톨릭 대학교 성 빈센트 암병원에서 나온 증상인데 건조한 음식을 잘 삼키기 힘들고 치매자로 분비가 안 되고 혀가 마르고 갈라짐. 이게 바이러스 증상은 전편 동영상에서 나왔었죠. 바이러스 증상 혀가 침이 잘 안 나온다고. 입안이 마른다고. 이제 바이러스 증상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공통점이 너무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바이러스가 너무 공통점이 많아서 저는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이제 병원에서는 일부 암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혀가 마르고 말라진 갈증 느낌, 건조한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고 체중 감소,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진하게 나고 평소보다 적게 보는 빈뇨가 일어나는 자주 빈뇨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소변이 적게 나오는 소변이 이렇게 이런 증상도 그렇죠. 바이러스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암 환자에게서 이 증상이 나와요. 일단 나중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눈이 쓱 들어감, 어지럽거나 정신이 혼미함 이런 등들이 어지럽거나 뇌신경이 작용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나요? 그죠? 뇌 선망 증상도 생기고 바이러스 여기 보면 정신이 이게 혼미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당뇨병성 혼수를 여러 가지 간성 혼수 여러 가지 그렇게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증상도 암 환자도 역시 어지럽거나 뭐 산소 부족에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한 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딸꾹질의 원인은 횡격막이 경련에 의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딸꾹질이 이렇게 생기는데 딸꾹질 생겼을 때 이게 이쪽을 꾹 누르시면 돼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꼭 여기를 누르고 귀를 잡아당기면 딸꾹질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한 2, 3분 몇 분만 해주시면 딸꾹질이 해결됩니다. 딸꾹질은 횡격막의 경련입니다. 위경련 생기거나 이런 경련 증세 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로 해결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이러스 약 먹어서 해결했죠. 네, 제가 만든 거. 저도 위경련이 있어서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막 그래 수축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못 견딜 것 같은 고통 이런 거. 그거 저도 경험을 이렇게 어쩌다 그 십이지장기염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십이장이 난 다음에도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더라. 그랬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상한 체험을 많이. 그때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도 얘기해요.